예. 사실 저는 반기문 총장이 오늘 발언 내용 이렇게 보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거든요.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대답은 외교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발언이에요.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신데 예. 얘기를 하면서 난 내년에 대선에 나갈 거다. 이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외교관의 발언으로 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갔다고 저는 보고요. 예. 이것은 뭐 출마하겠다는 말과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한국에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외교관의 발언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일각에서는 지금 그 반기문 총장이 그 내년에 대선 행보를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이렇게 모호한 전략을 갖고 하는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냐? 본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조직에서도 임기가 끝나면 아무 장악력이 떨어지는데 이 유엔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 한국의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조직원들이 이 총장을 바라보는 눈이 또 달라진대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지금 모호한 전략을 갖고 가는 거다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통령도 레임덕 막기 위해서 난 퇴임한 후에 유엔 사무총장 나가겠다 이러면은 레임덕 막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번에 이번에 와서 보여주신 행동을 보면 내년에 대선 출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야 지금 당장 자기 임기를 다 하겠다, 임기 최선을 다 하겠다.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 유족 의미를 거두겠다는 거 맥락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이 지금 공교롭게도 그저께 왜 이해찬 의원과의 이 만남이 불발됐지 않습니까? 그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정치적 측들이 지금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엔을 비롯한 이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되니까 그 부분을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 김종필 전 총리가 결심을 단단히 굳힌 것 같다. 제가 볼 때 김종필 전 총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갈 줄을 알면서도 얘기했다는 건 저는 거기에 또 모종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 총장께서는 본인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비밀 얘기를 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충청권 대박론이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나셨고 얘기를 나눴고 나가서 한마디라도 하시면 언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반기문 총장께서 모르셨을까요? 전 모르셨던 분이면 대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모르실 정도면 다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지지율 한 번만 볼까요? 저희 여론조사 지지율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의 대선 후보 지지율인데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반기문 총장이 26%,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의 지지율을 합쳐도 반기문 총장 한 사람의 지지율과 거의 맞먹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원순, 오세훈, 유승민, 손학규, 김무성 이렇게 쭉. 야, 근데 김무성 대표 진짜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 현상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벤트일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은 컨벤션 효과가 있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일정을 많이 소화를 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중들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생각할 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좀 걱정일 거예요.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게 걱정이고. 아무도 지지율 떨어진다는 그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와 반기문 총장의 이미지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이 크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반대되는 이미지의 반사 이익을 먹고 크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반사 이미지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다거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사 이미지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컸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미지가 겹치는 정치인들은 서로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지율을. 그런 점에서 큰 걱정을 해야 될 분은 안철수 대표인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분석에 동의를 하면서도 약간 결이 좀 달라 보이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저 비슷한 여론조사를 할 때요. 항상 정권은 교체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과반수 이상 상당 부분이 교체된다는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기문 총장은 지금 여권 주자로 나오시는데 정권은 교체돼야 되는데 대통령은 반기문 총장이 돼야 된다?
안철수 의원의 그걸 그런 거 깎아먹으면 많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쪽으로 가셔야 될까요? 그것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대막론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저걸로. 그 때문에 지금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과연 지금 그러니까 친박의 꽃감을 타고 새누리당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 제3지대에서 소위 말해 범보수 후보를 자처하면서 이 일종의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도 갖고 오고 본인에 대한 지지표도 갖고 온 대세론도 갖고 오는 그 양수기 염장의 포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마 뭐 본인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목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저 JP가 사실은 그 김종필 전 총리가 그 어제 그 뭡니까 본인이 예. 그 식사 자리에서 한 이야기는 예. 본인이 그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장소가 청심회라는 데입니다. 청구동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해서 청구동은 JP 아닙니까? 예. JP를 따르는 측근들 충청 기반을 한 정치 원로들이거든요. 그분들 앞에 아 반기문 장관이 결심한 것 같아 이야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반기문 장관이 이제는 반기문 총장이 나가니까. 나갈 것 같으니까 우리 정치 원로들 충청권의 기반을 가진 정치 원로들이 도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저는 전달한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이 대선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3년 전부터 합니다. 이런 나라는 정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보통 시작하자마자 해요. 네. 임기 대통령 대통령 임기 시작하면 되자마자 이제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여론조사 예. 시작해서 거의 뭐 3, 4년씩 여론조사를 하고 예. 그걸 계속 발표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어떤 정치인이 한마디 발언을 하면 그 발언을 가지고 하루 종일 다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전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 언론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큰 뉴스가 터지면 그러는데 지금 큰 뉴스가 없으니까 그냥 저희가 계속 자 어쨌든 반기문 총장 문제는 저희가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대선 판도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